무서운 게 기대줘가. 때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반에는 눈에 띄게 키가 작고 왜소한 친구가 있었어요. 편의를 위해 지혜라고 칭하겠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하루 종일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지혜는 자연스럽게 반에서 아무도 챙기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왕따 같은 아이가 되었네요.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말없는 친구일 줄 알았던 지혜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과학 수업을 듣기 위해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저는 반장이라 교무실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과학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은 2층이었고 저는 과학실로 가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혜가 과학실로 들어가지 않고 과학실 앞에 있는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법을 잔뜩 먹은 채로 울먹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거울을 본다고 하면 정면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혜는 거울 속 자신을 본다기보다는 사선으로 거울 속 무언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전 일단 빨리 지혜가 거울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어깨를 잡고 저를 보도록 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지혜가 몸을 제 쪽으로 튼 채로 고개가 완전히 돌아가 거울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편하게 할 수 없는 각도로 그냥 확 꺾여 있었어요. 제 비명에 과학 선생님이 나오셨고 선생님께서 지혜를 어딘가로 데려가신 후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넘게 지혜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체육대회 날이었어요. 한참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중 저는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비타 500을 가지러 가기 위해 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날이라 제가 친구들을 꾸며주려고 가져온 큐빅 스티커와 화장품들이 제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큐빅 스티커를 진짜 빠른 속도로 하나하나 떼서 책상에 잔뜩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인지 모를 싸한 공기가 피부에 너무 생생하게 스쳐왔어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는데 어디서 바람이 부는 거지? 제가 이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졌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지혜가 갑자기 책상 위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굳어있던 제 몸이 탁 하고 풀렸고 결국 저는 지혜가 저를 잡으러 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반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친구들은 저에게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걱정을 해주었고 저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반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걷어진 커튼과 활짝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만이 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뭐야? 커튼 밖으로 나간 거야? 창문 열고? 몇 층인데? 반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선 계단을 내려와 하나밖에 없는 문을 지나야 합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 바로 반으로 올라왔는데 말이에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조퇴를 허락받았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하철역까지 비를 막기엔 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산을 사러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나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책가방을 뒤에서 휙 잡아당기는 겁니다. 결국 저는 계단에서 뒤로 넘어가 버렸고 비오는 아스팔트 바닥에 완전히 누워버린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민망해. 머리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던 중 제 눈앞에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쪼그려 앉아 바닥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작게 속삭이면서요. 타이밍 뭐야? 야 타이밍 뭐야? 어떻게 맞춘 거야? 딜레이도 심한데 유튜브는. 야 역시. 그리곤 제 옆에 우산을 하나 두고 사라졌어요. 전 일어나서 지혜를 붙잡으려 했지만 온몸이 아파서 온몸이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지나가던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왈 이거 혹시 상황극인가요? 전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한 뒤
차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지혜가 몇 주 만에 학교에 나왔을 때 벌어졌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7월이었음에도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아무 일 없이 학교가 끝났고 저는 학생회실 청소가 있어서 학생회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복도 끝 학생회실 바로 앞에 지혜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저런 데서 저러고 서 있어?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무서웠겠다. 지혜는 맨발로 학생회실 문에 붙어있는 거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섭기도 하고 지혜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뒤를 돌아 다시 교실로 가려 했지만 지혜가 갑자기 치즈야! 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 말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지혜가 뭔가 저한테 할 말이 있나 싶어 저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지혜에게로 걸어갔어요. 그때 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미 2번이나 겪었던 바로 그 차갑고 섬뜩한 바람 말이에요. 저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계속해서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 바로 옆까지 걸어가자 그제서야 지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원래 어깨까지 오는 길이의 중단발이었는데 거의 허리까지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과 팔다리에 가득 손바닥 자국과 멍, 수많은 긁힌 상처가 보였습니다. 전 지혜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려고 했지만 지혜는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저에게 또 말을 걸었습니다. 치즈야, 너도 내가 이상해? 치즈야, 너도 내가 무서워? 치즈야, 머리가 너무 아파. 치즈야, 나 거울 보기 싫어. 치즈야, 나 좀 살려줘. 치즈야!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엔 거울이 있었어요. 주변엔 학생의 친구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사라져 있었고요. 그 다음 주 학교에 가니 선생님께서 지혜가 자퇴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있는 데가 주변이 되게 골목골목 복잡하고 집들이 다 오래됐거든요. 거기에 신당이 하나 있는데 지혜가 신당 입구 골목으로 들어갔다는 목격담이 한동안 학교에 돌기도 했습니다. 어머, 진짜 실제 사진까지. 그리고 제가 그쯤 두통이 되게 심해서 매일 약을 먹었는데 그날 지혜를 만난 후 두통이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지혜는 정말로 귀신 S였던 걸까요? 근데 지혜 착한 애다. 지하철 타지 마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주인공 구해준 것 같은데 두통도 없애주고 지혜 그리고 책상 습고도 해줬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거울이 왜 이상했을까? 거울에 뭐가 보였을까? 안녕하세요. 이 일은 제가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 평소에도 친구들과 두루두루 어울려 다녔기에 그날도 저 포함 5, 6명끼리 하교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올라가는 계단마다 옆에 아주 큰 유리로 된 창문이 있었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창문을 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수다도 떨면서 신나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던 순간 A가 야, 너네들 저거 보여? 사람인가? 라면 한 아파트를 가리켰습니다. A가 가리키고 있던 한 아파트를 보았더니 무슨 검은 형체가 베란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들 중 한 명인 B가 말했습니다. 크기를 보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기타 넣는 가방 아니야? 맞네. 애들은 한 명씩 B의 말을 듣고는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건 대형견 아니야. 베란다에 있는 빨랫감 아니야. 로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A의 표정을 봤더니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저기 우리 집이야 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시 천천히 그 집을 보았고 A 집이 맞았습니다. 우리 집엔 기타 없어. 큰 대형견 없어. 빨랫감 아니야. 무엇보다 지금 엄마 아빠 둘 다 회사에 있을 시간이야 라면서요. 분위기는 점점 싸해져갖고 A와 같은 아파트 동에서 살고 있는 B가 대신 A와 함께 A의 집안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한 30분쯤 B가 다 같이 있는 단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왔고 잠시 뒤 B가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A 집 가보니까 베란다에는 건조대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데? 빨랫감은 단 하나도 없었어. 아이들은 모두 다 A를 향해 그럼 너가 잘못 본 거네. 괜히 무서워했네. 등등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A가 보였습니다. 전 A에게 무슨 일 있냐 묻자 A가 떨면서 내가 어제 가위에 눌렸는데 베란다에 있던 그 형체가 나왔어. 자세히 보니까 여자더라.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 학교에 도착한 뒤 A는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모두 놀랐고 또 어떤 애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희 기억에서는 잊혀졌고 이젠 그냥 잘못 받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A는 그 일이 다 지나고 평소처럼 방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란다에서 여자 콧노래 소리가 들린다거나 베란다에 있던 물건들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겁니다. A는 이 일을 또 저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이제 좀 잊으려고 했는데 또 다시 나온 거야? 또 그 얘기 아주 지겨워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C에게서 들려오는 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땐 내가 조금 어릴 때라 A가 한 얘기를 엄마에게 다 말하곤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엄마가 나에게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C의 어머니께선 길을 걷다 벤치에 앉아 쉬고 계신 할머니들의 대화를 어쩌다 듣게 되었는데 지금 봐도 아파트 잘 지었어, 그치? 새로 지은 이유가 옛날에 이 아파트가 몽땅 다 불로 뒤덮여서 그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방향을 돌리고 바로 할머니들께 갔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할머니들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들은 옛날엔 이 아파트보다 좋은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었어. 하지만 겉모습이 너무 이쁜 것 치고 제대로 짓지 않았었나? 불도 자주 나고 물도 자주 샜었어. 그런데 무슨 날인지는 몰라도 그날은 유독 불이 빨리 꺼지지 않고 점점 크게 피어올랐어. 새까맣던 게 그럼 피부야? 베란다에서 노래를 들으며 화분에 물을 주던 19층에 살던 젊은 여자 말고 다들 무사히 살았대. 몽땅 다 타버렸으니 그 여잔 당연히 죽었겠지 라고 말한 뒤 이야기는 끝났다고 합니다. C의 얘기를 듣고 애인의 가족은 몇 달 뒤 이사를 갔습니다. 야 내가 못 볼 거 본 거 같아. 나 진짜 너무 소름 끼쳐. 미친 거 아니야? 야 너무 사람이다. 와 진짜 개소름이다.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대학원 준비 중인 햄치즈입니다. 기대되는구만. 일단 첫 번째 성인임. 성인이라 글빨이 좋을 확률이 높음. 두 번째, 일단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음. 세 번째, 예술 계통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환상의 묘사를 할 수 있음. 기대되는데? 그냥 대학교 2학년 때 잠깐 타로 일을 했던 햄치즈의 찝찝한 공포썰 정도로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야야 모여 미대생 우리 치즈가 처음엔 제가 동양화가를 전공해서 타로 그림을 동양적으로 재해석해서 작업하는 등 그림에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림에 관심이 많은 애야. 하지만 어느새 그 카드들의 의미와 해석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걸로 입문해서 취미로 유튜브와 책을 보며 독학으로 타로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설을 맞아 할머니 댁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얘가 타로점을 그렇게 잘 보잖아 라고 자랑을 하시는 바람에 친척들에게 타로점을 봐주게 되었습니다. 설이 지나고 며칠인가 후 친척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한쪽에 부스를 마련해 줄 테니 타로점을 봐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타로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용실 안에서 조그만 타로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좋다. 사업 잘하시네 친척 언니. 어느 날은 이른 아침 미용실 오픈 시간에 여성분이 타로를 보러 오셨다며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완전 전세 역전이네. 보통은 미용실에 왔다가 재미삼아 보는 식인데 이 손님은 좀 특이하다 싶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떤 분을 보러 오셨나요? 네, 연애운이요. 손님과 연인분의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해요. 아직 연인은 아니고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고백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 미네생! 부끄러우면 귀까지 붉어지시는 타입인지 새빨개져서 말씀하시는 게 귀여우신 여자 손님분이셨습니다. 짝사랑 중이시구나. 얼마나 되셨어요?
7년이요. 아우, 오래 하셨네. 뽑은 카드 중 첫 번째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여우, 뱀, 스핑크스, 뒤집힌 천사들? 첫 번째로 뽑으신 카드는 생각하시는 분과의 과거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예요. 운명적 사건이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변화임을 알려주는 카드인데, 제가 보기에 그 운명적 사건은 두 분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현실에선 아니라도 전생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아닐 수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함. 상담 스크림 히읗.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건 맞아요. 자취방으로 이사했는데 그 윗집에 사셨던 분이었어요. 신기하네요. 야, 이거 BGM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BGM이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 정말 운명이네요. 두 분은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 인연이었던 거죠. 인연? 이제 현재 카드예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쓰리 스워드였습니다. 카드를 보신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안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카드인 것 같네요. 비가 오는 배경과 이 칼이 꽂힌 심장은 지금 현재 아픔을 갖고 있는 당신 또는 남자분의 마음을 의미해요. 혹시 남자분께 뭔가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사실 오랫동안 좋아하는 걸 티내봤는데 본인의 아픈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본인도 제가 좋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한번 고백하기도 전에 차였어요. 아휴, 그러셨군요. 하지만 운명은 노력여하에 따라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사실 정석적인 해석은 아니지만요, 세차게 내리는 비는 우울한 분위기를 주지만 상처받은 마음의 아픔을 정화하고 승화하라는 암시적 의미도 갖고 있어요. 전 그 마음을 씻어줄 비가 손님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음 카드를 볼까요? 두 분이 어떻게 될지 가까운 미래를 보여줄 거예요. 미래를 보고 싶으시다면 직접 카드를 뒤집어 주세요. 잠깐만요. 이 카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방금 결심했어요. 미래 카드를 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네, 좋아요. 꼭 카드를 볼 필요는 없어요. 고민이 해결되셨다면 말이죠.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하셨죠? 전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을 정도예요.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날의 특이했던 손님을 보내고 저는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카드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뒤집지 않았던 세 번째 카드와 마지막 카드를 무심코 뒤집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소드 10. 더 이상은 도망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처절하게 끝난 관계. 안 좋은 기억을 품은 끝으로 많이 나오곤 하는 카드입니다.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수레바퀴 카드 뒤집어져 있었어. 제가 본 방향에서 옳게 되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뒤집어진 수레바퀴 카드는 불행한 운명적 만남, 그리고 보지 않았던 마지막 카드, 먼 미래의 카드는 소드 10.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이 만남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용기를 내지 말아야 한다 였을 텐데, 카드점을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반대로 말해준 거라 잘못 얘기해준 게 마음에 걸려 내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까? 경찰이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경찰들은 제 타로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의 자살 소식과 함께 그 여자분의 사망 추정 날짜가 바로 제 타로집에 방문한 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 정도라고 합니다. 유서에 타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조사하던 경찰들이 여자분의 당시 심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 저를 특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사하다고? 유서도 있었고 집은 완벽한 밀실에 침입 흔적도 없어서 정황으로서는 자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사인이 목이 졸려 죽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에 취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스스로 죽을 때까지 목을 조를 수 있겠냐는 의문이 경찰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저와 이야기할 여경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여성분과의 타로 상담 내용을 다시 상기하며 쭉 말씀해드리는데 경찰들이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 했습니다. 여경분이 노트에 제 이야기를 적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네요. 그 여자분 옥탑에 살았는데. 네? 그분 분명 윗집 남자분을 7년째 짝사랑하고 있다고.
7년 전이면 딱 그 여자분 들어오시기 전에 살았던 남자가 있긴 한데 그 옥탑에서 목을 매서 죽었어요. 타로 볼 때 그런 뉘앙스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다거나 불편한 기색은 없었나요? 아니요. 진짜 윗집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니 순간 번뜩 여자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운명적 만남이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건 맞아요. 자취방으로 이사했는데 그 윗집에 사셨던 분이었어요. 신기하네요. 윗집에 사는 분이 아니라 사셨던 분이었다. 과거형으로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조사가 끝나 경찰들은 돌아갔고 이 이야기를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듣다가 한 가지 추론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추리라니 기대된다. 교수님께서는 그 여자분이 말하는 윗집은 의도적으로 윗집으로 말한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7년 전 어떠한 이유로든 남자가 옥탑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다. 얼마 후 여자는 옥탑에 이사를 온다. 사람이 자살한 집임을 알고 이사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여자가 7년 동안 그 집에 거주했다는 경찰의 말에 따르면 남자가 자살한 그 해 이사 왔다는 의미이다. 그러네. 여자는 자살한 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통해 가상의 윗집 남자라는 허상을 만들어낸다. 외로웠던 여자는 그에게 사랑에 빠진다. 여자는 그에게 사랑을 느낄수록 점점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여자는 남자가 허상임을 모르지만 자신이 부여한 자살한 남자라는 설정만은 믿고 있다. 형이상학 철학에 따르면 그 허상이란 주체의 분신이라고 한다. 허상은 곧 여자 자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신이었으므로 아마 텅 빈 방에 혼잣말로 몇 시간이고 대화하며 미쳐갔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허상과 하나가 되기를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은 죽음으로 이어지기에 두려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진짜 얼굴까지 붉힐 정도로 진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부끄러워할 정도였으면 미친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만약에 7년 전에 자살한 사람이랑 이미 아는 사이였다거나 연인 사이였다거나 진짜 짝사랑했었던 사이라면은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타로라는 수단으로 그를 떨치고 싶었거나 분명하지 않은 마음을 누군가 정해주길 바랐을 것이다. 결국 여자는 자신과 하나가 된 것이다. 심지어는 유서에 타로 봐주신 분 감사하다고까지 적었잖아. 무당분 말씀으론 영혼이 직접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성분에게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해서 자살하게 만든 게 아닐까 하는 게 가장 가능성 있는 답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헐렸던 걸지도 모르죠. 아마 여성분은 이사 온 이후로 계속 그 남자분을 만났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만난 거야 도대체? 가위로 만났나? 귀접하고 이런 식으로 연애했나? 오 소름 끼쳐. 남자가 달려있어서 윗집이라고 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추측도 들었네요. 어머 천장에 매달려 죽어서 윗집에 사는 남자라고. 저는 그날 그 일을 들은 이후로 이젠 남들의 운명을 점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치, 거꾸로 된 운명의 수레바퀴. 여자의 운명이 뒤집힌 것은 불행을 말해주지 못한 실수. 그것마저 운명이었다면 그런 것이겠지만 결국 나 때문입니다. 와 소름 돋는다. 그냥 약간 뭘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건지 그냥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모든 게? 진하다. 진짜 역시 미대생 기대에 걸맞는 썰 미쳐서. 역시 미대생. 이번에도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미대생 MC들의 공포썰 환영합니다. 무서운 게 지대주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미대 뭐하는 곳인가요? 무지조 육성소입니다.